들리세요? 예, 들리시나요? 네. 아, 네, 들리죠? 음, 뭐 요새 말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요새 말이 많은 거하고는 별개로 그 뭐냐, 요새 그 사람들끼리 정치 얘기 하나요? 옛날에 이제 그러니까 올 3월이죠. 3월 9일. 이때 대통령 선거 이전에 한 달, 두 달 정도는 진짜 정치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새 정치 얘기를 안 해. 뉴스를 봐도 뉴스 얘기를 잘 안 해요. 내가 봤을 땐 얘네들이 다 윤석열 대통령 찍은 것 같아. 어.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그러지 않아요? 제 주변은 일단은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자들, 예, 뭐 누구 어느 정당 뭐 권리당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친구들이 요새 그렇게 정치 얘기를 많이 안 합니다. 민주당 지지하는 친구들은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국민의힘 지지하는 친구들은 얘기 잘 안 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게 무슨 뭐 누구 지지하고 누구 지지하지 않고 이런 걸 떠나서, 내가 가장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할 때 그 기준 있잖아. 뭐 이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고, 이랬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잘못이 있고 하는 그 기준. 그 기준을 지금 윤석열 정부한테, 윤석열 지금 현 대통령한테 똑같이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내려와야 돼요. 만약에 그 기준을 적용하면. 그 정도야. 그 정도로 지금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아마 더 그런 걸 수도 있어. 왜냐면 예전에 그런 말을 많이 했거든. 무슨 뭐 잘못이 있으면 비판을 받는 게 마땅하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했잖아.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신랄하게 깠잖아요. 우리나라 20대, 30대 남자들이 엄청나게 깠어요. 정말 뭐 커뮤니티든 무슨 뭐 페이지건 막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엄청 깠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 그 깠던 그 기준을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한테 갖다 대면 윤석열 정부는 탄핵당해야 돼요. 어, 왜냐면 지금 봐봐요. 뭐 경제니 문화니 사회니 안보니 이런 거 할 거 없이 다 개판이거든요. 뭐 어느 것 하나 지금 똑부러지게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가 있어? 얘기를 해봐. 여기 혹시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 있나요? 있으면 얘기를 좀 해보세요. 지금 뭘 잘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 그냥 허심탄회하게, 그러니까 뭐 얘기를 못할 수도 있고 글을 쓰기가 힘든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솔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면 말할 수 있는 게 없어. 어떤 분은 심지어 그 얘기를 하더라고. 무슨 뭐 청와대를 나온 게 잘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청와대를 나온 게 왜 잘한 거야? 청와대를 나와서 지금 국가 세금을 5천억을 넘게 쓰고 있잖아. 그렇게 쓰려고 지금 예산을 잡아놨잖아요. 이것도 걸렸기에 망정이지, 안 걸렸으면 이거 그대로 썼을 거야 내년에. 나는 봐봐요. 다 떠나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나라에 돈이 없다며. 그죠? 지금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항상 하는 말이 그거야. 나라에 돈이 없다. 정부에 돈이 없다. 국가에 빚이 많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럼 나라에 돈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용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용돈을 쓰지를 않죠. 그리고 그동안 썼던 거를 이제는 줄이죠. 뭐 예를 들어서 문방구에 가서 군것질을 늘 했더라도, 뭐 떡볶이를 사 먹었더라도, 아니면 길거리에서 오락실에서 뭐 몇백 원 넣고 게임을 했더라도, 지금은 용돈이 모자라니까,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이 모자라니까 이제는 오락실도 못 가고 떡볶이를 못 사 먹는다고. 근데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야. 당연한 거야. 왜? 주머니에 용돈이 모자라니까. 이전에는 만 원, 2만 원씩 갖고 다니다가 지금은 천 원, 2천 원밖에 없으니까 2만 원을 가지고 다닐 때의 씀씀이와 2천 원 가지고 있을 때의 씀씀이가 다르듯이, 국가에 돈이 없고 나라에 돈이 없으면 그동안에 썼던 여러 가지 어떤 부처나 복지나 어떤 뭐 현안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들어갔던 예산을 줄이는 게 맞죠. 근데 그것도 막 줄이면 안 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런 거는 꼭 필요하고 이거는 좀 필요하지 않겠다라고 싶은 것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예산들은 지금 다 깎았거든요. 삭감 또는 뭐 아예 그냥 날려버렸어요. 저는 영원이야, 영원.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자기가 청와대 나와서 용산에서 무슨 대통령실 만들고 인테리어 공사하고 무슨 뭐 영빈관 만들고 이러는 데에 돈을 몇 천억을 책정했어요. 아니 봐봐, 왜 멀쩡한 청와대를 나와가지고 용산으로 자기가 굳이 가가지고 왜 쓸데없이 우리나라 세금을 갖다 쓰냔 말이야. 국가에 돈이 없다고 그랬으면서 늘 국가에 돈이 없다 그러는데 왜 자꾸 돈 쓸 구멍을 자꾸 만들어 대면서 돈이 없다 그러냐 이 말이에요. 응? 그리고 솔직히 민방위복을 지금 꼭 바꿔야 돼? 나라에 돈이 없다면서 그 신호등 색깔 그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그거 색깔 정해가지고 민방위복 바꾸는 거 그거 꼭 했어야 돼요? 그니까 나는 이게 아무리 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이. 그래서 주변에 지금 비판 여론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지지율도 뭐 이번에 보니까 뭐 29%? 30% 나오더만. 30%도 좀 신기하긴 해. 내가 여론조사를 잘 안 믿는 이유가 그 대통령 선거 앞두고 여론조사 했을 때 무슨 10%포인트 차이까지 났거든요.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랑 윤석열 대선 후보의 그 차이가 10%포인트까지 차이가 났어요. 근데 실제로 선거 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0.7인가? 1%포인트도 차이가 안 났어. 내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되게 많은 것 같아. 이게 사람들 시켜가지고 그냥 뭐 눌러라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공유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라고밖에 설명이 안 돼요. 어떻게 10% 포인트 차이가 그 깜깜이 기간에 조사를 한 건데 실제로 선거를 치러봤더니 1% 포인트도 차이가 안 난 거면 왜 이렇게 오차가 크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오차가 큰 적이 없었거든요. 여태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근데 이번 선거는 유독 심했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론조사 가지고 장난질을 치지 않은 이상이야.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지지율이 29%, 30%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지금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뭐 손가락을 자르겠다. 윤석열 대통령 찍었기 때문에 내가 미련한 생각을 했다. 내가 한치 앞을 못 봤다. 내가 병신이다, 머저리다 이러면서 손가락 자르겠다 이런 사람들 많은데 어차피 이 사람들 손가락 안 자릅니다. 예. 단언하지만 이 사람들 손가락 안 찍을 거고요.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런 골수 지지자나 지역적으로 봤을 때 경상도, TK, PK 이쪽이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하죠. 이쪽은 누가 나와도 국민의힘 깃발 달고 나오면 무조건 찍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봐도 사람들이 그래. 뭐 전라도는 뭐 아니냐 이러는데 저는 그나마 조금 더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가 이 전라도나 경상도에 적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전라도는 그래도 많이 바뀌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총선이라든가 뭐 지방선거라든가 이럴 때 보면 국민의힘 뽑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예 민주당을 전부 다 안 찍었던 적도 있어요. 예전에 언제였죠? 총선이었나? 그때 국민의당이었나? 안철수 대표가 있던 국민의당을 무소속 한 자리인가 두 자리 빼고 다 줬어요. 그래서 그때 민주당이 쇼크를 먹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 정도로 바뀐 적이 있으면 경상도나 이런 PK, TK 이런 지역들이 우리도 개돼지 마냥 국민의힘을 찍는 건 아니다. 우리도 사람을 보고 인물을 보고 이념을 보고 철학을 보고 사람을 뽑는다라고 주장하는 게 일리가 있어요. 근데 여태까지 역사와 전례를 보면 그런 전례가 없어. PK, TK를 비롯한 경상도 지역은 언제나 항상 국민의힘 같이 빨간색 그 당들을 찍었습니다. 이번 선거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됐죠. 근데 지금 그렇게 밀어붙였던 그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안 해. 뭐 밥 먹을 때 술 한 잔 걸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뉴스 보면서 뭐 정치 얘기 시사 얘기 좀 나누고 그러는데 거의 안 합니다. 얘기 잘 안 해요. 예. 솔직히 그 친구들은 할 말이 없죠. 예.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래 그리고 이제는 좀 이게 철 지난 게 뭐냐면 이 종북놀이를 좀 그만해야 돼요. 왜냐면 봐봐요. 내가 지금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잖아. 그럼 내가 종북이야? 내가 빨갱이야? 내가 간첩이야? 내가 북에서 건너온 스파이야? 아니거든. 난 한국인이거든. 그런데 그냥 비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소위 말하는 이 보수 지지하시는 분들,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지지하고 좀 나이대가 높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뭐만 하면 자꾸 빨갱이 빨갱이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철이 지났다니까. 이런 북한 장사는 이게 먹히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전까지도 먹혔었는 한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먹혔는데, 그 이유는 그때마다 때 맞춰서 북한이 도발을 해줬기 때문에 먹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너지가 맞아가지고 먹힌 건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 지금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언제까지 뭐만 하면 종북이니 빨갱이니 간첩이니 이런 얘기는 이제 먹히지를 않아요. 예, 상식적으로 먹히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잘못을 했으니까 책임을 져야죠. 사람들이 예전에 그랬잖아. 뭐 문재인 대통령 뽑은 사람 니들이 잘못한 거다 이런 말 했잖아. 윤석열 대통령 뽑은 사람들은 죽어야 돼요, 지금. 죽어야 되는데 뭐 죽진 않을 거고. 그러니까 좀 양심 없는 발언 같은 것들은 좀 하면 안 된다. 지금 워낙 이 나라를 잘못 운영하고 있어서 이게 국내에서만 욕먹는 것도 힘이 드는데 외국에서는 거의 진짜 무슨 식물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외국은 어떻게 때려잡지를 못하니까 지금 국내 언론, 국내 사람들만 때려잡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까워요. 이런 거 볼 때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선동질을 해가지고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면 뭐 나라가 바로 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뭐 바로 사나요? 지금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10만 원 들고 동네 마트 가면 뭐 살 수 있는 게 없어.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예? 근데 내가 더 웃겼던 게 뭐냐면 올 5월인가 6월인가 물가가 막 이제 금리 미국이 막 빅스텝 밟으면서 금리 인상하면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국내 물가에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물가가 좀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그 뭐나요? 그 약식 회견 문답인가? 그 뭐 있잖아. 도어 스태핑인가? 그 앞에 기자들 모아놓고 잠깐 이 얘기하는 거. 그거 할 때도 물가 오른 거를 문재인 대통령 탓을 하더라고. 근데 그거 보고 진짜 이해가 안 됐거든요. 차라리 코로나 관련된 뭔 탓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터져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기 때문에 그거를 탓한 거라고 하면 조금 이해라도 돼. 어, 이해라도 된다고. 그 코로나 탓을 하면 이해라도 되는데, 아니, 물가가 오른 거를 문재인 대통령 탓을 하더라고. 자기가 대통령 나고 나서부터 물가가 올랐는데, 그거부터가 다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에 걸어왔던 행보들이라던가 뭐 청와대 뛰쳐나온 거라든가 용산에 있던 국방부 내쫓았던 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예산 뭐 복지 예산 싹 다 깎아버리고 뭐 노인 일자리 싹 깎아버리고 뭐 청년 청년 외치면서 대통령 됐는데 청년 관련된 복지 정책 싹 다 없애버리고 어 그리고 무슨 뭐 인구 문제 뭐 인구 감소 고령화 뭐 출산율 이런 거 얘기 다 해놓고 애 낳기 힘든 세상을 더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뭐 여성가족부 폐지해놓고 여성가족부 폐지하고 이름 바꾸고 권한 더 강화시키고 거의 여성 총독부 마냥. 음? 그러니까 뱉어놓은 말을 절반만 지켜도 우리는 그래도 노력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뱉어놓은 말이 100개면 그중에 10개도 안 지키고 있어요 지금. 예, 뱉어놓은 말이 100개면 10개도 안 지키고 있어서 지금 이게 뭐 하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이 대통령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윤석열 대통령 뽑으라고 그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선동했던 분들은 좀 반성을 해야 된다. 솔직히 말하면. 아니면 입 다물고 어디 짜져 있던가 해야 된다. 예. 본인들이 그렇게 뭐 대깨문 대깨문 그러면서 그렇게 비판했던 그 기준과 그 잣대를 본인들한테는 적용 안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 기준과 그 잣대를 본인들한테 똑같이 적용을 해라. 그러면 본인들은 지금 짜져 있어야 돼요. 예.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에 지지율이 40%인가요? 그랬죠.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9% 나오잖아. 할 말 없습니다, 이거. 예, 할 말 없고, 할 말이 있다면 그거는 뭐 미쳤다고밖에 볼 수가 없죠. 그죠?